국가기밀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마이애미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활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북가주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알래스카주에서 총격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언쟁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시 구지구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횡령과 대가성 혜택 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가 올랐는데 2년 2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입니다. 내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단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4%가 올랐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소 상승폭인데다가 11달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상승률 4.9%와 비교해도 오름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하는 연준이 이번엔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를 보면 내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4%를 넘었습니다. The Fed is trying to create a little bit of space where it can ascertain the lagged impact of the 500 basis points or 5% of rate hikes that they've imposed on the economy over the last 14 months. 다만 깜짝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이른바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에너지값 하락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변동성 심한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원 물가 지수 상승률은 5%대에서 꿈쩍을 않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이번엔 금리 인상을 건너뛰더라도 다음 달에는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이른바 매파적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건 말 그대로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수준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더딘 만큼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 적응해가고 그렇게 고물가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마이애미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 차량 행렬이 마이애미 연방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기밀 반출과 무단은닉, 사법방해 등 모두 37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상 첫 연방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Our laws that protect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re critical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must be enforc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판 절차에 따라 지문을 찍고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 앞에선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 명이 나와 찬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When the president's main opponent for his re-election seems to be treated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anyone else, including Joe Biden himself.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He was not involved. The president has been very, very clear.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ndependent.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극비 핵무기 같은 국방 기밀들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의 집 무도회장과 창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밀 반출은 한 건당 최대 10년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첩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십 년형의 징역 선고는 물론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통장으로 원화가 입금된 뒤 미국에서 달러를 건네는 이른바 비공식 환전 서비스에 관련된 사기인데 어떤 수법이 사용됐는지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지난달 말 여성 전용 온라인 사이트 계정에서 모르는 B씨로부터 한 통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 줄 테니 대신 미국에서 달러를 받기 원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침 A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야 할 돈이 있어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다음 날 A씨의 계좌로 $10,000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시켰습니다. 입금 직후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고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확인한 A씨는 이 청년에게 $10,000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국에 제 어카운트로 들어온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동결이 돼가지고 은행에서는 다 막아놨어요. 은행으로 받았던 한국 돈은 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돌려주고 캐시를 준 사람은 그 뒤로 연락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사기를 당한 거죠. 미국에서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려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돈을 되돌려받은 사람이 실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지 사기범과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한미공조 수사를 위해 한국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내일은 미국과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보도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생일 파티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생일 파티에 나타나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앤티오크 지역에서 19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00여 명의 손님들이 모였는데 일요일 새벽 1시가 됐을 무렵 초대받지 않은 한 남성이 나타나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주택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손님들은 자리를 피해 이웃집으로 도망쳤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7명을 발견했으며 7명 모두 병원으로 옮겼으나 18세 여성 1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인근에서는 장례 행렬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시카고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데스필레인 지역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조문객들은 시신을 실은 운구 차량을 따라 인근 지역의 공동묘지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진행되던 도중 흰색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차를 멈추더니 행렬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로 인해 4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행렬의 2번째 차량을 표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봐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알래스카주에서 총격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언쟁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경찰국은 지난달 29일 밤 12시 30분쯤 리치 스패너드 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올해 34살의 샤논 최 씨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 최 씨는 함께 있던 올해 33살의 지인 네이슨 윌리엄스에 의해 총격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윌리엄스 여자친구 조시 하비가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윌리엄스와 함께 머물다 언쟁을 벌였고 윌리엄스가 최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윌리엄스와 그의 여자친구인 올해 34살의 조시 하비를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윌리엄스는 1급과 2급 살인 등 4건의 중범죄 혐의, 여자친구인 하비는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락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를 구하던 40대 여성이 소녀를 구한 뒤 결국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8일 오전 10시 클리블랜드 국유립 내 폭포 인근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인들과 하이킹에 나선 올해 48살의 사라 크로커는 일행 중 한 명인 10대 소녀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추락 위기에 처하자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했고 그녀는 10대 소녀와 함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심각한 외상을 입은 크로커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대 소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폭포 일대는 위험 수준의 하이킹 코스로 분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던 경찰을 다른 경관이 단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를 쏜살같이 지나치는 한 대의 차량. 과속임을 직감한 경찰이 핸들을 틀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까지 추월하는 과속 차량.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경찰차였습니다. 사이렌까지 켜며 자신이 경찰임을 알리는 듯 했지만 단속 경관은 끝내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What? I am going into work, my man. Why are you trying to pull me over as I'm going into work? Because you're going 80 and a 45. I am going into work. Okay, what are you going to work for? What does it look like I am dressed for? What does it look like I am dressed for? My name is Deputy Hilton and I see your driver's license. No. Okay. 3113, copy at 1050.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린 경관은 올랜도시 경찰국 소속 경관이었습니다. 세미놀 카운티 셰리프국은 올해 35살의 알렉산더 샤오니를 난폭운전과 도주, 경찰 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랜도 경찰국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황색 재소자 차림의 남성, 바로 어제 체포된 현직 경관입니다. 휴스턴 경찰국 소속 경관인 올해 31살의 갈립 차우더리는 비번이었던 어젯밤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비번 경관이자 남편인 차우더리를 체포했고 1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Aggravated assault, deadly weapon, and it's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I know that they're still, our investigators are still in communication and writing up this charge. So that could be enhanced here later. 얼굴과 손에 중상을 입은 아내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기소된 경관이 경찰에 들어온 지 2년 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경찰국에서 지급한 것이 아닌 개인 화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구지구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모두 10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은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기소장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커런 프라이스 의원에게는 횡령과 대가성 혜택 제공 등 모두 10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LA시 의회에 출석한 커런 프라이스 의원은 기소 사실을 접한 뒤 남아있던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의 기소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시의원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올해 초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을 부패법 위반 혐의로 기소시키는 등 정치인들의 비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프라이스 의원이 아내가 소유한 회사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이번 기소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밀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안과 대출 상환유예 제도가 다가오는 8월 말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밀린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대상자는 무려 4,400만 명에 달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전체 대출자의 20% 상당이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당분간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높은 물가와 학비 부담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업체 EA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은 5명 중 1명입니다. 이들은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되는데 부담하는 학비에 비해 학위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팬데믹 전인 2019년 조사 때인 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음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류주 소비량이 60%나 증가했는데 남북전쟁 수준의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는 최근 1인당 알코올 소비 추정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2021년 1인당 음용 알코올 소비량은 2.51갤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2년 새 증가율로 볼 때 196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26년 전인 1995년 2.15갤런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7% 많습니다. 특히 증류수의 경우 1995년 0.63갤런에서 2021년 1.01갤런으로 60.3% 소비가 늘었습니다. 포도주는 0.29갤런에서 0.44갤런으로 51.7% 늘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970년에서 1980년대 꾸준히 2.5갤런을 웃돌았다 음주운전과 미성년 음주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1990년대 중후반 저점까지 떨어졌으며 이후에는 다시 서서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 힐은 현재 미국인들의 음주량은 남북전쟁 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전쟁 직전인 1860년 알코올 소비량은 2.53갤런으로 추산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음주량이 늘어난 원인에는 여성 음주가 늘어난 점이 꼽힙니다. 한때 남성과 여성의 음주 비율은 3대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도시에서 칵테일이나 고급 바 문화가 확산했고 고도수 주류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TV 광고를 자제했던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광고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의 변화입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술 판매점은 다른 가게와 달리 문을 열 수 있는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음주 문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꼽히는 것은 미성년 음주가 크게 줄었다는 점으로 성인들의 폭음은 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음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젊은 공화당 지지층의 총기 규제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텍사스 정치 프로젝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당원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강력한 총기 규제법 레드플래그 로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플래그법은 총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 관련 연령 제한과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경우에 무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무기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등 대규모 폭력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이념에 관계없이 총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11월 선거에서 큰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올 봄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정신검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가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총기 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규제 반대는 공화당을 지난 수십 년간 지탱해온 원천 중 하나였고 고령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들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11월 선거에서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뤄지고 그것이 예상 밖의 결과로 연결되는 상황까지 나와야 공화당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삼성 SDI와 GM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인디애나주에 설립됩니다. 인디애나주 에릭 홀콤 주지사는 삼성 SDI와 GM이 뉴 칼라일에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 칼라일에 들어설 공장은 26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390여 개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 법인은 2026년부터 가동될 계획인데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설립된 최초의 법인은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자리하며 오는 2025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는 행사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만이복지재단은 오늘 각 지역 선출직 공무원 사무실과 경찰, 노인국 등 각 기관이 추천한 50명을 선정해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각 $1,000씩 모두 $5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경기가 요즘 침체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저기 쉐어 나누는 삶을 하는 것이 가장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이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50여 명이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